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 대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백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백신 조달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일본이 서두르는 이유는 당장 내년 여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내년 여름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여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사카 엑스포 로고가 발표되자 일본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기괴해 보이는 디자인에 일본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5일 일본 국제박람회협회가 아트 디렉터 시마다 타모츠 등이 소속된 팀 이나리의 작품을 공식 로고로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고는 생명의 빛을 주제로 세포에서 모티브를 얻은 붉은 구체를 연결한 디자인을 기본으로 눈처럼 보이는 5개의 점은 벚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을 디자인한 시마다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DNA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를 단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로고에 대해 좌우 대칭이 아닌 것이 오사카다운 재미가 있고 기분 좋은 위화감도 있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일본 내 디자인 전문가들이 호평한 로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일본 SNS에서는 이를 두고 게임 보스 캐릭터 같다, 무섭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방사능 돌연변이를 묘사했다, 우주적 존재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이 로고를 조롱하는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빵사이자 밴드 멤버인 마츠나가 켄타 씨는 오사카의 엑스포의 로고 생명의 빛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도넛 브랜드 미스터 도넛의 시그니처 도넛과 닮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하나 일본 네티즌은 도넛에 누나를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며 리트윗한 2명을 추첨해 도넛을 선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 로고를 두고서 무엇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게임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포켓몬스터의 몬스터 중 하나가 되어도 좋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며 이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SNS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로고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양하게 패러디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때 일본의 그래픽 디자인이 최고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인들조차 조롱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과거에는 일본이 돈을 많이 써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돈을 적게 들이기 때문에 이런 허접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노 마스크나 골판지 침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꼭 써야 할 비용까지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엠블럼에도 표절 시비가 벌어져 폐기된 바 있고 이후 도쿄도 로고와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디자인까지도 표절 의혹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하는 일본에 제대로 된 인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일본 정부가 과도한 비용 절감으로 표절이 벌어지거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일본의 한 방송에서 나온 주장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지TV의 비트 다케시의 TV 태클에 나온 교토대학 카미코부 교수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나 어떠한 행동 제한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카미코부 교수는 3월에 감염이 퍼지기 전에 독성이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 100%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방송에 나온 패널들과 전문가들까지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인구 전체의 60%가 감염되고 항체를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한 결과 항체를 지닌 비율은 뉴욕이 21%, 스페인이 5%, 런던이 17%로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일본 도쿄는 불과 0.1%의 항체 형성률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면역학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오사카 대학 미야사키 마사유키 교수는 지난 7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논의에는 몇 가지 큰 오해가 있다. 단순히 항체 생성만으로 면역됐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며 집단 면역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미야사카 교수는
코로나의 경우 항체가 면역기구에서 그리 큰 역할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회복된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항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야사카 교수는 이어 집단 면역이 되려면 한 번 획득한 면역이 장기간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면역 지속 기간이 반년 정도로 짧은 것 같다라면서 이는 영원히 집단 면역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인이 집단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카미쿠보 교수의 발언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여기며 웃어 넘어가려고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방송에 나온 이 같은 인사들은 놀랍게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대변해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자국내 크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여행 장려금을 주며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된 고투 트래블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는 이전보다 2.4배나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이용객이 420만 명이 넘었다고 자축하며 도쿄를 제외해서 17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이제 도쿄도 포함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과 행태를 보면 카미쿠보의 말처럼 일본인들이 집단 면역됐다는 주장을 믿고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아베 정권은 정책을 바로잡는 목소리를 듣거나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과 인재를 주변에 배치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일본에서 더 이상 뛰어난 인재가 나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에 나섰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과 최대 메신저 라인이 손을 잡으면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메머드급 인터넷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A홀딩스로 초대회장의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이 등용되었습니다. 라인과 야후재팬 등 260여 개 자회사와 계열사를 거느린 이 합작 범위는 네이버 주도하의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해진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인터넷 제국주의에 맞서 살아남은 해서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중 빅테크 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네이버를 만든 이해진이 일본 인터넷과 메신저를 아우르는 기업을 맡았다는 것은 지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 진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현재 한국 배우 제작진과 함께 첫 한국 영화 연출작 브로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에 한국 최고의 배우라 불리는 송강호와 강동원, 배두나가 캐스팅된 것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머릿속에서 3명의 명배우를 움직이며 각본 작업을 하는 중인 지금 마음이 가장 설레고 있다면서 이 설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스릴 있고 마음이 따끔따끔하고 애절한 영화를 만들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비롯해 전세계 영화시장을 휩쓰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최근 전세계 영화시장과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에서 작품을 만드는 그는 더 나은 제작 환경과 시스템에서 일본 시장을 뛰어넘어 전세계 작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JYP 박진영이 일본인들로 구성된 걸그룹 니즈를 만들어서 대박 흥행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돈 벌어준다고 비판했지만 이로 인해 JYP의 주가가 시가총액 1조를 돌파하며 비록 일본인들로 구성된 걸그룹이지만 결국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욱 확장시켜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고 앞서가는 일본을 배우자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 말이다. 류 대사는 트위터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파트너나 친구가 아닌 적으로 다루면 영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협박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지 통신망 구축 사업에 영국이 화웨이를 배제해 한 말이다. 주영 대사가 엄포를 놓을 만큼 영국의 반화웨이 전선 합류는 그만큼 중국엔 충격이다. 5월 준 마구쿨리 탄자니아 대통령의 폭탄 선언이다.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안 갚겠다는 거다. 전임 대통령이 맺은 계약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서다. 빌린 돈으로 탄자니아에 항구를 짓는데 사용권은 중국이 99년간 갖는다. 중국의 항구 내 활동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는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술을 취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했다. 두 나라 모두 중국과 척쩌면 손해가 크다. 영국은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뜯어내고 다른 설비로 교체한다. 이에 오지 서비스 출시가 2에서 3년 늦어진다. 총 25억 파운드의 생돈이 더 들게 생겼다. 탄자니아도 계약 파기로 생길 외교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중국의 등을 돌렸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유럽에선 프랑스도 중국에 우호적이던 이탈리아도 화웨이 배제에 나선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중국과 건설 프로젝트 취소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중국 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서 채무 상환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시 주석의 1대1로 외교 야망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왜 이런 취급을 받을까? 지금까지 중국이 국제사회 영향력을 넓힌 비결 두 가지다. 싼 값의 기술, 노동력, 막대한 머니파워. 영국이 화웨이에 우호적이었던 이유가 전자다. 아프리카가 중국과 긴밀한 이유는 후자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 오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보자. 그는 포린 폴리시에 쓴 글에서 중국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국가에 만든 소프트 파워가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솔직히 중국은 미국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국 노래, 중국 TV 프로그램, 중국 패션을 보고 따라하느냐는 거다. 중국 영향력의 미천은 올해 드러났다. 코로나19로 많은 나라 경제가 고꾸라졌다. 여기에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 압박은 갈수록 커진다. 중국이 내세운 이점만으론 중국과 함께 할 이유가 부족해졌다. 오히려 중국에 가지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국과 탄자니아의 반중 행동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브로 연구원의 일갈이다. 그는 중국의 국제 위상 추락은 그동안 중국이 글로벌 상업 네트워크만 구축하고 우정을 쌓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그는 중국이 옛 동독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다. 하지만 중국처럼 돈이 많지 않았다. 결국 경제적으로 몰락해 서독에 흡수됐다. 하지만 동독의 유산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독 외교의 핵심은 교육이다. 1951년부터 89년까지 125개국 78,400명의 외국인 학생이 동독에서 대학 학위를 받았다. 다수는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 출신도 많았다. UN 인권 최고 대표인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의대생이던 1970년대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피해 동독에 망명했다. 동독 정부 지원으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결혼도 했다. 현재 모잠비크, 앙골라, 남아공 집권 세력 상당수도 과거 동독에서 교육 기회를 받았다. 바첼레트 등 많은 이들이 동독에서의 생활을 매우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이유다. 교육을 통해 진동독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브로 연구원은 동독의 교육 지원은 이념은 달랐지만 미국의 해외 외교관 장학 제도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친중파 육성엔 소홀하다. 대신 브로 연구원은 외국의 화교가 본국과 밀접해지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고 봤다. 국영 미디어는 중국 관련 뉴스를 해외에 송출하는 데 집중한다. 외교관은 상대국의 엄포를 놓는 늑대 전사 외교만 한다. 2015년 중국에서 히트한 영화 전랑에 나오는 전사처럼 툭하면 싸운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물론 브로 연구원의 말이 모두 옳지는 않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이곳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의 외교 전략, 분명 수정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이 진정 미국을 대체할 지원의 꿈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중국 코로나19 잠잠해지니 흑사병 비상 사망자도 나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잠잠해지자 이번엔 흑사병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북부 니멍구 자치구 우라터첸치에서 지난 6일 발열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가 장기 수약 증세를 겪고 있었다면서 흑사병 판정을 내렸다. 이 사망자의 밀접 접촉자 7명은 즉각 격리돼 흑사병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흑사병 환자가 나옴에 따라 내임원구 자치구는 3급 경보를 내리고 전염 차단 및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한 흑사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에 대해 흑사병 검사를 확대하고 사망자 주거지와 주변 농가, 목축지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내임원구 다마우치 스바오진의 한 마을에서 흑사병 사망 사례가 보고되는 등 중국에서 흑사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외출 시 쥐대한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발열과 기침 등 관련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지정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중국 미군 항모 킬러둥 벙-26 시험 발사 장면 공개. 남중국 해와 대만의 협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 벙-26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로켓군 소속 모미사일 여단은 지역을 이동해가며 적에 대항하는 훈련을 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중국군은 산간 지역에서 화학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호 장구를 착용한 뒤 오염 지역을 지났고 위성 탐지를 피하기 위해 발사 차량을 위장하기도 했다. 또 발사 예정 장소인 사막에 도착한 뒤 상황 변화에 맞춰 발사 방향을 조종하는 등 신속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향후 1에서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4,500km 정도로 추정되는 DF-26은 괌 미군 기지를 비롯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다수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글로벌 타임스 설명이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해상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도 있다. 중국은 2018년 DF-26 실전 배치에 대해 인정했고 지난해 1월 중국 중앙TV를 통해 DF-26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특히 미국이 지난달 2차례나 항공모함 2척을 동시에 남중국해에 보내 훈련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은 인도와 인도양에서 일본, 호주와 필리핀 해에서 중국 봉쇄를 염두에 둔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이번 훈련은 DF-26의 실전 상황에서 더 강력한 능력을 얻었으며 미리 설치된 발사대에 의존하는 것도 아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발사는 미국이 더는 항모로 중국 내정에 개입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미국 항모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중국이 보여줘야 할 핵심 억지력이라고 밝혔다.